일본이 오늘부터 반도체 핵심 부품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가 대체 왜 한국을 향해 수출 규제를 발표했는지 어제 아베 일본 총리의 입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아베 총리는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에 무역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도 저희 이슈인단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일본에서 이제 귀화한 한국인이시고요. 또 세종대에서 독도 종합연구소 소장님으로 좀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세종대 교수 겸 독도 종합연구소 소장입니다. 네. 자, 일본이 반도체 수출을 제재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경제 보복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예. 특히 그 한국 언론뿐만이 아니라 일본 언론의 대부분이 이것은 오히려 사법적인 문제를 외교적으로 부르지 않고 일본이 경제 보복에 나섰다. 오히려 일본 언론의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또 중국, 기타 세계적인 언론들도 아베 총리가 G20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에 거기에 역행하는 행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네, 네. 일본 내부에서도 그런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있다는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사실 아베 총리가 지금 발언을 또 했습니다.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했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WTO에 제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WTO 협정에는 어긋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국제 평화 안전을 위해서 경제 제재를 했다. 선뜻 잘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르찬난이라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일본 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의 어떤 언론은 한국의 급소를 계속 찾아가면서 지면타를 주기 위해서 네. 이번에 반도체 그러니까 소재, 반도체라는 네, 게 부품에 한국의 대한, 네. 중심적인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것을 노리고 보복을 했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도 이것은 페어플레이 아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아무리 국제 평화 어쩌고 저쩌고 말해도 네. 이것은 통하지 않는 이야기. 일본 안에서 아베 편에 있었던 요미우리 신문이라든가 그런 보수 언론들도 상당히 퀘스천 마크 그 의문문을 언론을 갖고 예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의 급소를 공격하는 그런 자유무역과는 위반되는 그런 조치라는 그렇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오늘부터 당장 수출 규제가 시행이 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강한 조치라고 보여집니까? 일단요 완전히 금수는 아니고 예. 개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그런 심사를 하지 않고 한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나라로서 무조건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예. 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특히 반도체를 만드는 재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수출할 때 심사를 한다. 그게 그 10일 동안에 그 기한이 있는데요. 네. 그 안에서 그러나 문제는 수출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금수 조치에 가까운 그러한 내용이다. 그리고 그 10일이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지금까지는 수출하고 네. 한국에서는 수입했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늦어지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사실 아베 총리의 발언 중에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에 무역 우대 조치를 할 수 없다. 그 네. 부분에서 이 약속을 안 지키는 이라는 게 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어떤 그런 것입니다. 의미를 시사했다라고는 네.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 강제징용 판결이 지난해 이제 10월에 그렇죠.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한 8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와서 그리고 또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G20 회의를 끝난 직후에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만큼 좀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라고 봐도 예, 되는 걸까요? 준비를 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보복을 할 수가 있는지 한국이 이제 일본 쪽에 요구하는
중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응하지 않을 경우에 네. 대비하여서 상당히 많은 보복 조치를 검토해왔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벌써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이죠.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벌써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일단 일부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 더 큰 보복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일부 언론 내, 특히 일본 내에서도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조금 일본 언론의 반응이 상당히 아베 총리에게 비판적입니다. 아, 예. 그렇게 되면 일본 전체의 여론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을 일본 정부는 좀 살펴볼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7월 말에 참여연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언론 보도를 인해서 오히려 아베 정권의 역풍이 부를 수 있다. 네.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 쪽에 대한 조치가 먼저 WTO에 네. 제소한다. 네.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WTO에 제소해도 결론이 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2년, 3년 네. 그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한국 쪽에서도 그것은 효과적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하면 네. 반도체 한국에서 만든 반도체를 수입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네. 그게 가장 크게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 그렇죠. 그리고 중국입니다. 예. 그러한 나라들이 이번에 일본의 보복 조치로 간접적으로이지만 상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러한 중국, 미국하고 위농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요. 네. 그러면 일본이 더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을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서 이 반도체를 생산해서 미국과 중국에 그렇죠. 팔기 많이 때문에 이쪽에서 수출하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 한국, 미국, 중국 다 기타 연관이 있죠. 많은 나라에 네.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한국에 대한 보복 정도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네. 세계적인 영향이 여파는 크죠. 있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자유무역으로 계속 입으로 말했던 네. 이번에 G20에서도 자유무역 강조했었죠. 그것이 아베 총리인데 자유무역을 완전 방해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네. 이것도 앞으로 세계적인 비판이 만만치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맞네,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반대로 일본 내부에서도 이제 어쨌든 공급처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소재 네, 네.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처인데 이게 끊기게 될 경우 일본 내 기업들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일본 내 기업들이 반도체 재료를 수출하는 대상 국가, 이게 최대의 대상 국가 한국입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도 엄청난 피해를 보게 입게 되는 됩니다. 거죠. 예. 그리고 또 이런 조치로 인해서 지금 일본의 또 요미우리 신문이 걱정하는 부분은 한국이 조달처 그래서 반도체의 부품의 조달처를 다른 데에 완전히 옮길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조달을 받게 되는. 일본은 세계 지금 부품에 대해서 90%의 셰어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 나머지 10%는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초기에는 한국이 타격을 입는다 하더라도 조달처를 옮기고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이제 그러한 재료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는 일본의 영향 하에서 한국이 산업적으로도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이거는 오히려 일본에 있어서 완전히 부메랑이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것이
아닐까. 이게 보수 언론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베 정권을 응원하고 있는 보수 언론 자체가 그렇게 그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그 만만치 않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보수 언론도 아베 총리, 아베 정권을 지지를 해왔었는데 네. 그 언론들마저 이제 어떻게 보면 등을 돌리는 상황이니까. 네,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요 예. 하나예요. 이거는 좀 비열하다. 좀 비열하다. 예, 왜냐하면 외교적인 루트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왜 갑자기 어떤 사전에 이럴 경우는요, 뭐 몇 달 동안에 예고 조치가 있어야 돼요. 예, 그거 없이 뭐 그 할까 말까 아직 모르겠다는 해가지고 했어요. 이거는 그 진지한 공격, 기습 공격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일본 내 언론마저도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다. 라는 것을 올바른 보수 언론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 중에 아베 총리 입장에서도 이 참의원 선거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추가적인 조치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네. 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종류의 좀 추가적인 제재가 가능할지 그걸 전망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현재까지 일본은 100가지 준비했다고 100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부분은 네. 또 크게는 두 가지 정도인데요. 네. 하나는 그 한국인에 대한 비자 지금 비자. 그 90일 여행 비자겠네요. 여행 비자죠. 네. 이것이 사실 프리잖아요. 네, 90일간 그냥 비자 네. 없이 가잖아요. 자유롭게 갔다 오기도 예, 하지. 이것을 완전히 규제해가지고 여행 비자도 비자를 받아야 갈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러면은 일본 자국 내 관광 산업에 또 타격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지금은 하는 말이지만 네네네. 그래도 아베 정권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예, 아베 정권은 한국을 대림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믿는 정권이거든요. 네. 현재까지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조금 오판했어요. 예, 과했다는 거죠. 예, 오판해가지고 잘못 판단했다는 예. 말씀이시군요. 잘못 판단해가지고 네네. 보복 조치에 나섰는데 그 일본 내 언론마저 이게 비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네. 조금 예상 밖의 일이었던 거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오는 일본에 들어오는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는 조치입니다. 예. 그럼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또 되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거죠. 그러나 한국에 또 제품을 수입하는 일본 업체가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어 그렇겠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사실상 자유무역이라든가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 네. 이런 지금 그 세계 추세인데 네. 여기에 반하는 행위를 사실상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 언론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본인들도 이거 왜 이럴까 이러한 퀘스천 마크 그것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네.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네. 배제시키는 부분.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수출 품목에서 차질이 불가피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네네. 화이트 국가라는 것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화이트 국가라는 것은 예. 지금 일본이 세계 27개 예. 국가를 그런 식으로 선정하여서 예. 상당히 관계가 좋은 신뢰 관계에 있는 나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안보상 우방 국가. 예. 말하자면 그런 예. 이야기이고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으로도 혜택을 준다. 거기서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배제한다. 네. 이러한 논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품목에 있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입하는데 차질이 불가피하고 수출도 마찬가지로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협력 관계를 조금씩 이제 거리를 두는 거군요. 조례해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함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이 오늘부터 제재를 들어가면 우리 정부의 어떤 대응 방법도 되게 중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일본이 실제로 보복으로 나선다면 어느 정도의 피해는 어쩔 수 없다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반도체 수출 수입함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3개월 정도는 버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러한 피해가 네.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예. 그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면 조달적으로 다른 데서 네. 또 10% 있으니까 일본 외 다른 나라에서? 그건 빨리 하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세계에 있는 그 한국 기업의 다른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반도체를 만들면 네. 미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은 맡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네, 네. 거죠. 그런 것보다 일본의 이러한 그 앞뒤가 맞지 않는 비열한 태도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 언론도 그렇고 한국의 학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합니다. 네. 너무 감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네네. 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 한국이 약속으로 어긴 것은 없습니다. 네. 65년도에 그 청구권 협정에서도 일본 자체가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예. 91년에. 그리고 소멸된 것은 국가가 개인을 보호하는 보호권이 소멸된 것이다. 이렇게 일본 자체가 개인의 이야기를 보호하는 했는데 네. 일본 정부가 네. 91년에 3번이나 확인했어요. 네. 예. 그것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이 기업의 산대로 제소한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남아 있는데 거기에 일본이 국가 보호권을 그게 사라졌다고 말했는데 네. 발동시켜가지고 그 일본 자체가 한국 기업을 지키겠다고 그런 명분이 아닙니까? 네. 네네. 그렇게 해서 국가가 나선다라는 것 자체가 이 잘못됐다는 권리가 말씀이신 거죠? 소멸된 거라고 네. 일본 입으로 말했는데 했는데. 그것을 앞뒤가 어기고 다른 있는 행동을 것입니다. 하고 있다고 예, 볼수 있겠네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쪽에 전단성을 말할 수가 있는 네. 내용들이 많은 것입니다. 네. 우리도 감정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네. 코브를 먹을 필요도 없고요. 정확하게 뭐가 옳은지 라는 부분을 지적해 나가면 일본은 물러날 것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